제목은 환경, 생태, 해외, 대학원 진학 희망자, 대상, 온라인 대화지만 전부 다 대학원을 지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대학원을 지망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질문이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떤 걸로 하냐면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캐주얼하지만 순서 온라인 만남. 우선 내가 자기 소개를 그냥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하면서 그 안에 내가 왜 유학을 가게 됐고 또 전공은 사실 생물학이었어요. 생물학인데 지금은 이제 환경학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제 연구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전체적인 미국에서의 연구 동향의 변화 21세기 그리고 2020를 지나고 이제 미래로 가는 그런 동향의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우리 자신을 유동성 있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연구 논문, 연구비 따는 법 그리고 다른 관계, 그러니까 유학, 대학원 무슨 뭐 그런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최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는 대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대학원 교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대학원의 교수하고 학생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큰 도시는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그 네스카라고 그 경주하는 거 있죠? 차. 그래서 그 레이스로 유명하고 또 바이크 위크, 그 할리 데이비슨. 그래서 바이커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비치로도 굉장히 유명한 데이토나 비치에 있는 베스운 쿡맨 유니버시티의 환경학 교수로 있습니다. 우리 베스운 쿡맨 유니버시티는 큰 학교가 아니에요. 미국에는 작은 사립학교들이 많은데 여기도 작은 사립학교예요. 인문계 전공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미국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한 것부터 썼지만 내 학부는 성신여대를 나왔습니다. 내가 90학번이에요. 근데 90학번인데 2학년까지 다니고 1년을 휴학을 하고 미국으로 언어 연수를 왔어요. 그래서 졸업은 95년 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그 과외 아르바이트를 완전 풀타임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1년치 학비를 겨우 모아서 될 대로 되자 그러고서 이제 미국에 와서 여기서 석사, 박사학위를 루이지아나 주에 있는 University of New Orleans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그 석사는 Biological Science도 생물학을 했고 그 다음에 PhD는 보존 생물학 Conservation Biology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포스닥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 연구원 박사학위 끝나고 하는 연구를 그 학교에서 또 1년 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로 취직을 한 거죠. 그래서 연구는 어떤 걸 하냐면 생태 그리고 레스토레이션이 몰라서 뭔지 찾아봤더니만 그게 환경보건이라고 하더군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환경보건, 이콜로지 뭐를 전공했냐면 물속에서 자라는 vascular plant, seagrass를 그러니까 수종식물, seagrass, 바다에서 사는 식물, 그 다음에 늪지대 식물, 습지대 식물 이런 거를 전공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생태를 하고 환경 보건을 하면서도 GIS,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그리고 Remote Sensing, 그거는 이제 인공위성 사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지도, 매핑도 하고, 어세스먼트도 하고, 모델도 만들고, 환경 모델도 만들고 그런 일을 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것은 Coastal Urban Resilience. 이건 뭐냐면 해안지대 도시에서 그 수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바다에서 소금물이 지하수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도심 지역에서 나오는 그 오염 물질이 바다로 들어갈 수도 만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하니까 그런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부하고도 일을 하고 수질 관리도 하고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레벨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그런 오염을 줄이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정부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의 주 연구 과목이라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제까지 태어나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1년 대학교 졸업하고 1년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서 유학비를 벌 때까지 나는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25살인가? 그리고 미국 나이로는 23살, 4살? 그때까지는 이제 서울 코리아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유학을 가게 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미국에 여행을 왔어요. 예, 그때는 이제 막 배낭여행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나는 배낭여행은 안 했지만 굉장히 여러 도시를 다녔어요. 근데 내가 서울 출신이니까 무슨 큰 도시,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시카고나 뉴욕 이런 데는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살던 데랑. 그런데 남부에 와가지고 뉴올린스 재즈가 탄생한 곳이죠. 뉴올린스에 왔는데 거기가 너무 그 컬처럴리 다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가고 싶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유학을 와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나도 고등학교 때 우리는 이제 학력고사였어요. 학력고사여서 학교를 한 학교, 그다음에 전공은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 해가지고 3개까지만 할 수 있는데 학교는 한 학교만 할 수가 있었는데 성신여대를 집어넣는데 사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물리학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1차 지원은 내가 수학을 하고 그다음에 2차인가 3차를 바이올로지를 했는데 1차가 안 되고 생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생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외우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는 내가 그렇게 공부를 즐겁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목표가 생기니까 나는 여기 살고 싶다. 그런데 여기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유학을 와야 되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3학년 때, 이제 4학년 때 해가지고 GRE 보고 토플 보고 그다음에 진짜 돈은 딱 2학기 등록금 하고 한 학기 살 돈만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싼 학교는 못 갔죠. 그리고 뉴올린스에 있는 학교 중에서 퍼블릭 스쿨을 그러니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데를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프라이빗은 비싸니까. 그래서 뉴올린스에서 내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내가 박사학위를 미국 나이로 31살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석사, 박사, 그 다음에 포스닥까지 그래서 거기서 한 9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이제 교수가 된 게 잭슨 미시시피예요. 그래서 잭슨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뉴올린스에서 한 3시간밖에 안 걸리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조교수, 거기서 부교수까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자체는 이 잭슨 스테이트가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해안학이니까 데이토나 비치는 물이 굉장히 가깝죠. 우리 학교에서 바다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쪽에 그리고 좋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좀 작고 그렇지만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딱 10년을 살았습니다. 딱 40살이 되자마자 내가 데이토나로 이사를 오고 지금 이제 50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토나 비치에서 지금은 이제 정교수로 있습니다.
알죠? 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뉴올린스, 잭슨, 데이터나 이렇게 말한다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미국 지도입니다. 그래서 루이지아나, 뉴올린스는 바로 여기 있어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건 아시죠? 옛날에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완전히 그 뉴올린스를 홍수 안에 시 자체를 물에 완전 잠겼던 거. 나는 그거 생기기 1년 전에, 몇 달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내고, 그 다음에 잭슨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미시피, 이 위쪽, 여기선 한 100마일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지금 사는 곳은 플로리다,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거는 다 이 해안에 관한 거예요. 지금은 여기 있는 해안 공부를 하고 여기서 해안을 공부해요.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미국이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미국에는 지역 감정이 있고 또 지역 특색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 나라 자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러 이런 리전으로 나누는데 내가 사는 곳은 South East, 동남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도. 동남 지역이란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물론 여기 버지니아 무슨 워싱턴 가까이 있는 주는 좀 틀리지만 이런 동남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미시시피 같은 데는 50주, 미국 50주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고 가장 학력도 낮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루이지아나도 그렇고 플로리다는 그래도 좀 낫지만 내가 사는 데는 그래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달라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근데 그게 중요하긴 한데 내가 사는 곳은 내가 공부했던 곳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와서 그렇죠. 그리고 특히 루이지아나하고 미시시피는 또 굉장히 달라요. 미시시피는 더더욱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거 우선 알아두시고 그리고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취직한 학교 그것도 이제 흑인이 많은 여기서는 historically black university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historically black university 지금 가르치는데도 그렇습니다. 흑인이 많습니다. 흑인이 많은 학교라고 해도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열심히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와서 여기가 뉴올린스예요. 내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 물속에 사는 식물들을 공부했다 그랬죠. 물속에 사는 식물들을 공부했는데 이걸 seagrass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 레이크 펀튼트레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이건 호수라고 이름은 지어졌는데 호수가 아니고 만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이에요. 여기 바다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커요. 지도에서 보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 커드웨이 이 브리지 그러니까 다리가 23마일이에요. 23마일이면 뭐냐면 마라톤 마라톤 코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서서 보면 이쪽 땅도 안 보이고 이쪽 땅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요. 바다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식물을 공부했는데 그럼 그걸 도대체 왜 공부하고 그걸 어떻게 공부하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했냐를 우선 석사학위를 어떤 걸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공부하러 간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공부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딱 갔는데 나는 원래 식물 생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식물 생태를 하려고 갔는데 제 지도 교수가 첫 학기를 지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도 교수를 바꿔야 됐어요. 근데 그 바꾼 분이 수중 식물 그분은 이제 동물을 하시는데 그 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식물 공부를 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게 됐습니다. 시그레스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미시시피 강 아시죠? 미시시피 강은 톰 소여의 모험에도 나오고 허클베리 핀 모험에도 나오는 미시시피 강. 근데 이게 그냥 강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 미국 전역에 그서 받는 모든 작은 조그만 강, 큰 강, 스트림 뭐 이런 거에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미국의 거의 3분의 1만한 땅에서 물하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컨센트레이트 돼가지고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미시시피 강이 굉장히 길어요. 이 제일 긴 강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 뚝이 없으니까 이 오면서 여기 범람을 하고 여기서 범람을 하고, 근데 범람을 하는 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물 속에 있는 뉴트리언트가 그 주위 그 땅에 뭐를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주위에 농업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물가에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범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뚝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원래는 강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저쪽으로도 흘러가고 지형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지 않고 딱 그 자리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람을 못하니까 그 많은 오염물질하고 흙, 토양, 뉴트리언트 모든 오염물질이 하여튼 다 이 미시시피 강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이렇게 이 레이크 펀튼트레인 남쪽을 이렇게 들어가서 걸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뉴올린스가 왜 범람을 했겠습니까? 홍수 때. 이 뉴올린스는 해 수면보다 지형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뚝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뚝이 없으면 여기 다 물이에요. 이 뉴올린스는. 그런데 어떠냐면 만약 이 주위에서 여기서 어딘가 홍수가 났다. 그래서 이 미시시피 강 수위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 뉴올린스가 홍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이 물줄기를 레이크 펀튼트레인으로 보내서 이쪽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뉴올린스를 홍수에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시시피 강이 이걸 스피어웨이라고 그러는 스피어웨이를 열어가지고 플러드 워터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시시피 수위는 이렇게 미시시피 강 수위는 높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호수, 레이크 펀튼트레인.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물 색깔을 보세요. 물 색깔 대단하죠? 여기 얼마나 많은 그 뉴트리언트, 오염물질, 토양 막 이런 게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이 미시시피는 흐르는 물이고 이거는 흐르지는 않아요. 좀 그러니까 뭐 안 움직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시시피 물처럼 이렇게 빨리 흐르는 물이 아니죠. 그리고 훨씬 얕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그 phosphorus, nitrogen 뭐 이런 그런 플랜트 뉴트리언트가 녹조 형상이라고 아시죠? 그 algae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 자라가지고 녹조 현상이 딱 생겨요. 전체적으로 녹조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게 빛도 막고 그 다음에 공기 순환도 물하고 에어하고도 막고 그리고 또 그 녹조가 그 algae니까 며칠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주 후에 이게 그 많은 올게닉 매러가 다 죽어가지고 바닥에 가라앉아서 썩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체가 금방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스피어웨이 오픈이 이 수질, 그러니까 이 레이크 펀튼트레인 수질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 안에 사는 그 시그레스를 어펙트를 하냐. 왜냐하면 시그레스가 뭐냐면 모든 물속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파이토플랭크톤, 주플랭크톤 뭐 이런 거에 기본적인 헤비테이트 됩니다. 그리고 그 푸드 소스도 되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할 때는 Ecology of Seagrass, 그래서 이 전체 레이크 펀튼트레인에서 사는 그런 식물들 전체적인 그 생태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박사학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일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얕은 물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거는 이제 깊은 물에 가면서 여기서 얼만큼 무슨 종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종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깊은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노클링 해가지고 그걸 서베이를 하고 이런 데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플로리다도 그렇고 악어가 지글지글합니다. 이런데 악어도 많고 독뱀도 굉장히 많고 해충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건너다니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타잔 영화 보시면 알죠? 이렇게 갑자기 그 진흙탕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빠지면 수영을 못해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 이렇게 바닥을 칠 수가 없으니까 바닥을 칠 수도 없고 그리고 진짜 어디서 악어가 나타날지가 모릅니다. 뱀도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이칼라지가 생태학이 여러 단계인 거 아시죠? 오르가니즘이 이칼라지.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세포나 뭐 그런 조직 그런 거로 하는 것도 있고 population ecology. 그러니까 같은 종의 생명체인데 같은 한 지역에 사는 거로 하는 ecology도 있고 community ecology. 그러니까 all species that live in a particular area within a particular time. 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하는 거는 ecosystem and landscape. 그러니까 그 지형하고 분포돼 있는 거 그리고 환경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플로우 그다음에 nutrient cycle 그런 거를 하는 이코시스템하고 랜드스케이프 이칼러지 그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GIS하고 리모트 센싱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석사하고 박사를 같은 학교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석사를 할 때는 우리 학교에 박사 과정이 없었어요. 이제 석사를 끝나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끝나면 1년이나 2년 일할 수 있는 그런 거 주는 거 알죠? 그래서 그걸로 연구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박사 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박사 과정 맨 처음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졸업한 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똑같은 학교에서 하니까 많은 과정이 똑같은 걸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래서 내가 지리학과에서 그때 막 GIS가 시작할 때였어요. 1999년, 2000년 막 그래가지고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가르칠 거예요. 지금 GIS 그 내비게이션, 그 GPS 그리고 우리 이 셀폰에서 쓰는 거, 핸드폰에서 쓰는 그런 내비게이션 이게 다 GIS죠. 응? 그래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그거를 4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Remote Sensing은 인공위성 가지고 그런 거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거 그거를 2과목을 들어서 6과목을 들어서 나는 additionally 석사 바이올로지 외에도 지리학에서 GIS Remote Sensing Certificate 코스를 밟았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졸업을 하고 여러 군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했죠. 그리고 이제 3군데 인터뷰를 했는데 전부 다 인터뷰한 게 내가 생태도 하고 게다가 GIS 리모트 센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했는데 이게 제 전공에 딱 맞았어요. 근데 나는 그때 미시피 바로 옆에 있었는데 미시피하고 루이지애나의 그 다른 점도 모르고 흑인 전문의 대학이 있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취직이 됐죠. 잭슨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꽤 큰 학교예요.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올로지 생물학과 교수로 갔는데 과 자체는 아니지만 환경학 박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학 박사 과정 / 생물학 교수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환경학이라는 이름을 내 직업에 그러니까 따라다니게 됐죠. 원래는 이제 바이올로지인데. 그래서 내 환경을 했는데 이 환경학이란 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란 거는 이 세상에서 내게 또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 공기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 그리고 사람들 그 다음에 지형 그 다음에 진짜 우주의 움직임 그 다음에 역사 모든 게 다 나한테 영향을 주고 내가 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재정적인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환경학이에요. 대신 이제 사이언스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면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넓어요. 광범위해요. 광범위해가지고 어떤 거를 해도 모든 게 다 환경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빌 엔지니어를 했다, 그럼 어떤 물리를 했다, 그러면 딱 그거에만 관련된 게 굉장히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할 수 없는데, 여기서 환경학이라는 거는 좋은 거는 내가 무엇을 해도 환경학이랑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학이에요. 환경학에서 어떤 길로 가는 게 많은가? 그러면 보통 이제 가르치는 길로 가는 게 많죠. 하이스쿨 사이언스 티처, environmental scientist, college professor, 이게 굉장히 이제 컨벤셔널한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environmental engineer, 이거는 science하고는 좀 틀리고, 그렇죠? engineer. 그다음에 environmental consultant, 내가 같이 일할 때는 내가 이제 건축 같은 것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건축도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environmental consultant, 다른 회사, 그 환경 전문 회사랑 같이 일합니다. 그러면 이 컨설턴트들은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environmental consultant, 미국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내 학생들 졸업하면 걔네들은 우선 그 학자금을 갚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롱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선 월급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이런 컨설턴트 잡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플라토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몇 년 있으면, 이제 10년 있으면 좀 뒤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무슨 environmental reporter, 그러니까 미디어 있죠.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environmental science, 그러니까 사이언스를 이해를 하고서 리포트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질적으로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접목을 할 수가 있어요. environmental lawyer, 환경, 법,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죠. 그래서 environmental lawyer,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high demanded 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other potential job, fish and game management, climatologist, marine biologist. 그래서 environmental science라는 거는 해양학을 하면서도 environmental science를 할 수가 있고, 세포학을 하면서도 environmental science가 할 수가 있고, 화학을 하면서도 environmental science 할 수 있고, 그 다음 미디어를 하면서도 environmental science, law를 하면서도 environmental science, 굉장히 어느 분야에나 접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과목이다, 전공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전 시대에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는 그런 벽은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진 이런 무슨 직업명, 무슨 지위명, 무슨 학명, 이런 거는 더 이상 그걸로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도 environmental science네. urban hydrology,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hydrology니까 무슨 수질도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지하수, 식수, 그 다음에 홍수 나는 물, 뭐는 그 오염 물질, 그런 게 전부 다 hydrology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s a big word죠. 요즘 굉장히 그러니까 핫한 word죠. 어떻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시민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정부하고도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미티드리스예요. 정말로 여기 케미스트리, 에너지, 필드 사이트, 이거는 내가 이거 바로 한 거지만 퍼블릭 헬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물이나 아니면 공기 같은 거는 사람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civil engineering.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그냥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어떤 건지 약간만 보여주겠어요? 여러 가지에서. 내가 이제 여기 사는데, 플로리다, 나는 여기 삽니다. 여기에요. 데이토나 비치.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물줄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해안만인데, 이게 인디안 리버 라군이라고 전부 다 부르는데, 이거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인디안 리버 라군, 이게 전체 길이가 250km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320km인가? 뭐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해안만인데 여기서 적조 현상이 일어났어요. 내가 여기 이사 온 게 2011년인데 2011년부터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그 녹조 현상, 전체적으로 이 커다란 물 전체가 인공위성으로 보면 그린 색깔로 되는 그런 녹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녹조 현상이 어떤 거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fertilizer, 그러니까 무슨 잘 자라게 식물을 잘 자라게 하려고 비료 쓰고 그리고 해충도 죽이고 뭐 하여튼간에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이트로젠이나 포스포러스가 이 LG를 빨리빨리 자라게 해가지고 이걸 녹조 현상이 되고 또 이 LG가 빨리빨리 자라면서 이 겉에 물 해수면에 굉장히 두꺼운 그 LG 매트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걸 가리고 산소가 들어오는 것도 막고 그다음에 공기가 통하는 것도 막고 그다음에 빛도 막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죽으니까 또 이게 이 안에서 부패를 하니까 또 산소가 또 더 결여가 되고 그러니까 피시킬 생선이 아니라 물고기도 죽게 되고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마나티 아세요 혹시? 마나티 이렇게 커다란 포유류 동물인데 그것도 있고 돌핀 샤워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대거 죽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주로 하는 거는 이런 곳에서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여기서 non-point source pollution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아는 곳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point source pollu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학생들 중에서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 사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GIS로 인공위성이랑 GIS랑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이 녹조 현상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다 모델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학생이 한 건데 이게 물이고 이거는 여기가 물이었고 이건 물이고 이 주위 환경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이런 non-point source pollution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부를 합니다. 네, 이제 학생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물이 까매요. 왜냐하면 물은 인프라레드가 뭐지? 적외선인가? 적외선이죠. 불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적외선을 완전히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물 속에서 있는 거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적외선을 써서도 물 속에 있는 것을 보이게 하는 뭐 이런 거는 완전 바이올로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런 거는 그냥 매스메티컬 메서드 뭐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혼자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 같이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합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에요. 그 데이토나 비치.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한강도 보니까 다 그 시월 이렇게 그 하드 쇼어이지만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쇼어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그 폴루턴트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고. 그리고 여기 마리나도 있고 보트도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기름때도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하는데 내가 사는데 여기도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플로리다 비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비 올 때는 그 스콜이라 그래가지고 막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나기 쉽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이런데 리텐션 펀드를 일부러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홍수물이 빨리빨리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 칸을 이런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이 이제 만인데 빗물이 빨리 이런 데를 들어가가지고 수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지하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홍수가 나는 거는 막는 거는 좋은데 이 폴루턴트 오염물질은 어떡하느냐? 응? 오염물질이 그냥 막 다 들어갈 텐데 이 우리 그 사는 데 있는 게 그래서 어떠냐면 여기를 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눈을 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내 그 프로젝트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딱 보고서 아, 여기다가 늪지대를 만들어야겠다. 늪지대를 만들어서 이 물이 직접 가기 전에 한번 돌아서 좀 깨끗하게 해진 다음에 나가겠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주하고도 일을 해야 되고, 주정부하고도 일을 해야 되고, 아미 코어 엔지니어 그거는 이제 연방정부하고 일을 해야 되고 시하고도 일을 해야 되고 카운티하고도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하고도 전부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사이언스를 하지만 거의 그냥 미팅과 만남과 그 모든 퍼미팅 그 문서 뭐 그런 거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려면.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지었어요. 그래서 약간 보여줄게요. 소리가 안 나는구나. 원래 노랫소리가 있는데 이거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렇게 높은 지형이었는데 그걸 다 깎아내고 그 다음에 원래 자라던 이건 맹그로브라 그러거든요. 그걸 다시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 그 대학원생인데 그때는 학부생이었어요. 얘가 이제 설명을 하고 얘는 이제 거기 가서 서베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어서 그렇게 만들면 이게 원래 만들기 전 이렇게 높은 지형이었는데 버려진 땅이었어요. 버려진 땅. 그거를 이제 깎아내려가지고 원래 습지대 그 지형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습지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 한번 이렇게 그 수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좀 깨끗해진다면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아직 이 맹그로브가 어렸을 때니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겠지만 지금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 이것도 그때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늪지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좀 지금 몇인지 모르지만 벌써 40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건데 우선 내가 그러면 교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교수는 뭐 하는 사람들 같아요? 보통 보니까 교수는 특히 이제 teaching, research, professional service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teaching이 좀 저게 많죠. 그 proportion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research가 좀 하면서 나는 지금 아마 teaching은 40% 하고 research는 한 50% 하고 그다음에 professional service는 20%. professional service는 뭐냐면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어디 가서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무슨 시나 다른 단체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저널 페이퍼 같은 거 그걸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리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보드 멤버 뭐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20%. 그 다음에 리서치는 나는 50%. 그 다음에 이제 30%는 티칭을 하고 맨 처음에는 이제 티칭이 훨씬 더 많죠. 이제 그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environmental science는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딱 있는데 그 자기의 지금 그 주위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못 하겠다. 그리고 그냥 안 하거나 그러니까 이상이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나로서는 environmental science가 굉장히 진짜 limitless합니다. 그런데 environmental science 학부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environmental science는 모든 거를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걸 다 가르치니까 깊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굉장히 얇게 만 가르치기 때문에 얕게만 가르치기 때문에 무슨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는 바이올로지를 한다든가 물리를 한다든가 화학을 한다든가 무슨 시빌 엔지니어를 이거 뭔가를 그러니까 학부를 깊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인바이러먼트 사이언스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로서는 인바이러먼트 사이언스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뭐를 해도 인바이러먼트 사이언스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좀 쉽게 직무 선택 계기 뭐 이거 아니고 이걸로 해봅시다. 직무 선택 계기는 내가 벌써 얘기를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물 흐르듯이 따라갔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대학원 진학 희망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특히 미국에서 하고 싶은 분이 질문이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내가 받고 대답을 해주겠습니다.